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완승할 수 있다고 본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4일 나토 및 EU 외교장관들과 회의를 가진 BBC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라 4,500만 우크라이나인이 미래와 자유를 위해 열정적으로 싸워 러시아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건 많은 것을 시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해 러시아 지도부를 변화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지도부는 러시아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 미국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 사태가 어떻게 해야 끝나나 라는 질문에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이들은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상황이 끝날 유일한 길은 러시아의 누군가가 푸틴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푸틴이 벌인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국민들은 상상치도 못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벌어지는 상황은 결국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푸틴은 러시아 경제 제재는 선전포고라고 말할 정도로 자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대표 기업들 주가가 99% 폭락하며 주요 지수에서 제외되는 등 휴지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가가 폭락하자 국내에 상장된 유일한 러시아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했던 국내 투자자들은 오는 7일부터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멘붕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 러시아 주식방송에서 여실히 드러나 웃지 못할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지난 2일 러시아 경제 전문가 알렉산더 부트마노프는 러시아 매체 RBC 뉴스 생방송에 출연해 주식거래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진행자가 방송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부트마노프는 안녕하세요. 하지만 좋은 날이라고는 말 못하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엄청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직종에 계속 머무를 것이냐고 묻자 최악의 경우 25년 전 1998년 6.2 때처럼 산타클로스로 일하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담을 제쳐두고 13년 전 러시아 주식시장의 죽음을 위해 술을 마신 투자자 세르게이 우시첸코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제는 제가 그럴 차례네요. 주식시장 시 항상 우리 곁에 있었고 또 항상 흥미로운 분이셨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말하며 바닥에 뒀던 술병을 따서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떻게 생방송 중에 술을 마시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어이없다고 했지만 이 음주방송은 지금 러시아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 한 TV 토론에서는 주먹 다짐을 하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나오면서 놀라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가격을 당했던 국회의원이 이번에 놀라운 근황이 올라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TV 토론 프로그램 400슈스터의 언론의 자유 토론에서 우크라이나 유리 부투소프 기자는 유럽연합과 나토 가입 등을 반대한 네스토르 슈프리치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투소프 기자는 푸틴은 살인자인가 범죄자인가 란 유도성 질문을 던지자 슈프리치 의원은 당국이 알아서 하게 둬라 라며 질문을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순간 분노한 부투소프 기자가 달려들어 슈프리치 의원의 뺨을 때려 쓰러뜨렸고 슈프리치는 곧바로 일어나 부투소프에게 달려들었고 두 사람은 뒤엉킨 채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난토국을 지켜본 페트로 포로센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야당 의원에게 이 스튜디오 안에 러시아 스파이가 있다 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키우에서 우크라이나 군에게 잡힌 슈프리치 의원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슈프리치는 우크라이나 군의 검문소에 접근해 몰래 사진을 찍다가 걸렸는데 그의 경호원들은 수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방어 진지를 찍다가 걸린 것으로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매국노를 이제서야 응징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선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지만 지난 4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동계 패럴림픽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46개국에서 모인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은 환호를 받으며 입장했는데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이번 대회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딛고 첫날 금 3개를 땄는데 메달리스트들은 조국에 바치는 메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국제 패럴림픽 위원장이 개의사에서 평화와 반전을 강조하자 생중계 중 통역을 중단하고 연습량을 작게 보도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패럴림픽에서 우크라이나는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감동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정작 중국은 이런 행태를 통해 러시아를 지지함으로써 우크라이나한테는 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고 해서 중국 내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계를 막아버렸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은 전 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고 비판할 때
러시아 제품을 사주자며 중국 내 쇼핑몰에서 품절 사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태도에 우크라이나 방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방송에서 배경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중국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도 있었는데 중국만 지도에서 하얗게 표현한 것입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 방송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한국 내 네티즌이 이를 보고 우와 우리 영예가 저렇게 너였다니 직접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도 안 없앴는데 중국만 없앨 정도면 얼마나 싫어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푸틴은 우리를 더 제재하지 마라 상황만 더 나빠진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푸틴을 너무 몰아붙이면 더 나쁜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방은 결코 푸틴에게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다음 주 캐나다, 네덜란드 그리고 중부 유럽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6대 행동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 계획의 목표가 푸틴의 공격적인 행동은 반드시 실패해야 하고 실패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푸틴은 5일 여승무원들과 가까이서 간담회를 하고 사진을 찍어 빈축을 샀습니다.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항공학교를 찾아가 여자 승무원들과 만나 축하 인사를 하는 차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비극이 벌어지는 가운데 벌어진 첫 행사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푸틴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났을 때는 악수도 하지 않고 5m나 되는 긴 테이블 반대편에 멀리 떨어져 있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 측에서 요구한 방역 조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런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승무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아무도 마스크조차 쓰지 않았고 푸틴을 꽃을 든 여승무원들 사이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과 더불어 대만을 노리는 중국의 움직임도 주목되면서 최근 한반도에 대한 분석과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결코 이 같은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푸틴이 우크라이나 원전을 점령하는 것을 보면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도 주목되었습니다. 여기서 최근 올라온 만약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어떨까라는 영상이 놀라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는데 전세계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일한국은 군사, 핵, 경제, 문화 강국의 드문 조합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통일을 기원합니다. 그들은 식량, 기술 및 군사가 풍부한 번영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그 세계에서 가장 슬픈 역사 중 하나입니다. 여러 나라의 끊임없는 괴롭힘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분단되었는지 정말 짜증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생존자입니다. 한국은 냉전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상처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평화롭게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처럼 쪼개졌어야 했는데 왜 한국이냐?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차기 초강대국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이웃과 경쟁자의 경제에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일본, 미국, 중국은 비밀리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많은 전세계 네티즌들은 한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보고 싶다고 말하며 통일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